주요 쟁점 첫 번째입니다. 대구 경북 지위와 재정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찬반 이런 입장이 나뉘는데 좀 의견은 다르겠지만 차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1분 30초 정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반론이 필요하면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때 또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으니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정혜 교수님, 그 다음에 이민원 교수님, 이삼걸 전 차관님, 김태훈 교수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혜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통합 이후에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면 실은 대구 경북 통합되었을 때 우리 재정의 수입적 측면을 보면 60%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수익입니다. 그리고 40% 정도가 30% 정도가 자체 수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수입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릴 수가 있느냐, 또는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향후 규모의 경제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거기로부터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행정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물리적 합산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재정자립도가 전에 비해서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기존의 여러 가지 흐름 또는 세수 구조 이런 것들을 한 5년 정도라든지 10년 정도 추계를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재정 여건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민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민원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광주 전남도 이제 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광주 전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막중한 자리인데요. 일단 이 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이런 정신이 강화돼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혁파해보자 한 것이 통합의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대구 광역시 만들고 그러면서 자부심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서로 이 분쟁의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거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세수입의 변화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치 제도가 소속이 바뀌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통합 후에도 현재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 이건 기본이고 또 증가하도록 하는 것, 이걸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특례로 해서 해보자. 세종자치시가 혹은 이제 제주자치시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노력 한번 본받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가네요. 예, 나중에 시간을 넉넉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걸 전 차관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계셨는데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분 30초 내에 뭐 인사도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으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우선 제가 왜 우려의 어떤 토론자로 나왔느냐, 또 왜 반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여기 뭐 쟁점에 대해서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뭐 사이사이 하겠습니다. 우선 지위의 문제, 지금 현재 제시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로 형태로 할 것인가, 대구 경북 자치도로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부터 빨리 문제가 하나로 만들어야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특별광역시 형태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에 과연 우리 법체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통합청사가 어디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광역시로 하면은 당연히 대구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현재 경북의 신청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했을 때는 현재 있는 대구시의 자치구는 자치단체로서 더 이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 정도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인데, 과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런지, 또 대구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 특례시로서 가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 여건의 변화, 총량적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1+1은 2가 그대로 현 상태가 변함이 없고, 그것이 광역으로 옮겨가고 기초로 나눠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총량적인 문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예, 먼저 지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면 대구 경북 자치 정부 틀 속에서 대도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도시 완결적인 서비스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 위상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앞부분에 이상걸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의존 재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존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이고, 자체 재원은 자체적인 지방세나 세수를 얘기하는 건데, 의존 재원이 더 늘어난다, 이거는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만 특별히 더 준다, 있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존 재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과의 어떤 갈등, 그다음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 1+1은 1입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더 늘어난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 이래 되면 자체 재원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자체 재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질문지에 없는 제가 돌발 발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삼걸 전 차관님께 제가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도청이 이전하고 난 뒤에 안동과 예천이 각각 이렇게 생존의 기로에 있다고 해서 통합을 한번 주장하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동 예천의 통합과 대구 경북의 통합이 뭐가 다른지. 예. 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우리가 촉진시키고 지원하고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 간의 경쟁이, 앞으로의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원군과 청주시도 우리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면서도 그렇게 했고, 창원시, 마산, 진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북이라는 농어촌 도시,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와 도시라는 특별한 대구광역시를 하나 통합하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도 안 하고 또 효과도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우리 경북이 통합한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는 문제와 안동 예천이 통합하는 문제는 차원이 틀리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동 예천은 당연히 신도시를 포괄했기 때문에 빨리 통합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영 교수님,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이삼걸 전 차관님께서 이제 안동 예천을 좀 통합해서 50만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510만 도시를 만들어서 좀 경쟁력을 가지려 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작정 좋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이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동 예천 쪽에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방정부의 강한 힘을 비축을 해가지고서 분권화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건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광역 단위의 통합은 분명하게 지역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서정혜 교수님 추가 발언 필요하시면 말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합을 논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도민의 삶입니다. 시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연접지역, 인접지역입니다. 이 부분에는 주민들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계획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계획의 통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획과 실행과 그 다음 있는 평가, 피드백 이런 부분 것이 일의적으로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되었을 때 우리 기대 효과로서 우리가 통합의 효과를 논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통합이라는 것은 오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기대 효과가 오늘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창조의 과정,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쟁점이랑 두 번째 쟁점이랑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행정 효율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과 또 권한 변화와 또 갈등 문제를 지금 좀 다뤄야 되는데요. 과연 또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재정적 독립이 좀 가능한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민원 교수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정부의 수준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 대구 경북 통합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일에 대구 경북 통합이 되고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고 이 영남과 호남이 또 통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렇게 되고 그런 통합의 단체 그 지방 정부의 수장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인들 그 수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에 가가지고서 읍소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지방 정부를 강하게 만들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강한 권력으로 지방 자치를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반영을 지역의 형세와 맞게 결합을 해서 마침내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기초자치단체 뭐 지위 하락 등등을 염려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풀뿌리 자치는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큰 논쟁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군이 자치 기초단체를 본다면 시군과 대도시 그러니까 대구의 자치구의 권한을 보면은 도의 시군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가 뭐 없어지고 자치구가 시군 단위로 변화한다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실상 뭐 광역에서 어떤 그 재정 조정을 통해서 경제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가는 것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시군 단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행정 효율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통합 자체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재정적 독립의 변화는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 재정적 독립이 강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 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제적, 재정적 독립은 어렵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재정적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 독립이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체 재원이 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나 대구시나 경북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권한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체 재원이 변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합이 된다 해가지고 경제적, 재정적 독립이 높아질 거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 부분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구 경북 지역에만 그런 어떤 특례를 더 주느냐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해서 경제적, 재정적 독립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이삼걸 차관. 예. 예. 지금 대구 경북 인구가 500만 원 넘고 큰 덩치가 되면은 권한이 더 많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김태훈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크다 해서 분권적으로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한 사람으로 중앙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행정통합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같이 논의가 되고 정치권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법으로서 특별하게 우리가 합의할 테니까 권한을 더 많이 달라. 이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단체의 역할과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권한을요. 그렇지 우리가 광역끼리 그냥 합했을 때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보다 특별 권한 달라.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독립은 자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방 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지고 취득세나 우리 재산세 수입이 많아져야 독립이 되는 거지. 우리가 불교부 단체가 대구 경북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앙에 교부세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우리 현 재정 여건상 합해진다 해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정 독립이나 덩치가 크다 해가지고 그대로 권한이 많이 온다는 생각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정혜 교수님. 예, 우리가 행정 통합을 한 데서 재정 독립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김태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특별법을 통해서 타 시도가 형평성 문제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태까지 대구 경북이 각각 교부세 이전 수입을 받아왔는데 보조금 플러스 교부세입니다. 받아왔는데 만약 통합됨으로 인해서 이때는 머리가 두 개인데 이제 머리 하나니까 한 사람뿐만 받으세요. 감소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 부분에서
우리 보조금 문제와 교부금 문제의 문제고, 다만 우리가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은 딴 살림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흔히 말하는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범 사례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권을 통해서 또는 자치를 통해서 내생적 발전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존의 여태까지 그 조세 구조, 국비와 지방세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그만큼의 보조금 문제, 여기에 수입에 대해서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좀 궁금한 게 이제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니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뭐 800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또 전남, 광주에서도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 충청권에서도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태훈 교수님, 다른 지역에서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이제 그 경제 산업 뭐 각 그 외에 뭐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합이 되면은 뭔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제 그런 식의 뭐 논의라든가 활동들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제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통합이 그런 어떤 현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어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입니다. 제가 이 순서 진행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옆에 우리 최철령 연구단장님께서 스케일이라는 책을 읽고 계시던데요. 이게 아마 경제적인 규모 이런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냉큼 주문을 해서 이제 읽을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김태훈 교수님께서 먼저 그 경제적 파급 효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그 규모의 경제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라든가 이제 중복적인 관리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이 이제 줄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의 장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도농 통합의 사례들을 보면 통합이 됐다 해가지고 비용이 절대적으로 줄었다든가 행정 효율성이 높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최근에 통합이 됐던 마창진,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연구를 조사를 해봤는데 창원시 경우는 공무원 수가 통합 전에는 3,863명, 하지만 통합 후 2013년에는 4,493명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고요. 창원시 공무원이 한 603명 정도 통합 이후에 증가됐는데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에 비해서 76명이나 더 76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 자체가 줄지 않고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투자 문제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그 행정 서비스는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중복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고. 산업정책의 어떤 통합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정책의 통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산업정책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실제적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 효과에 많은 그 결과물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통합이 됐을 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렇게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이제 찬성, 즉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을 좀 골고루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혜 교수님, 아까 그 경제 통합 얘기도 하셨는데요. 좀 이어서 파급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급 효과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규모의 경제 이 부분은 아마 기획 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범위 불일치에 따른 주변 불편이 해소되고 실질 경제생활권을 고려한 각종 발전 계획과 예산 배분이 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김태훈 교수님께서 마찬가지 부분 예시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역의 경우에는 또 별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경제 통합하면서 대협력을 전제로 한 그런 경제 통합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는 지하철 2호선 경산까지 연장 부분 또는 하양까지 연장 부분, 광역교통망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삼걸 전 차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행정 통합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야 되고 여기에 기업의 우리 지역으로 유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 봅니다. 경제학은. 그리고 규모의 경제 혜택을 보려고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 시설이 크게 하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비용 단가가 제품의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행정에서 산출하는 제품,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행정 서비스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질이 좋아야 됩니다. 질은 주민 밀착형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위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문제지 직접 광역 행정이 통합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의 경제는 포항제철 같이 거대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반 이상은 외국에 팔고 반은 우리가 싼 값으로 쓰고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행정의 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민훈 교수님. 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네. 드리면 저희가 이제 행정 통합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언론 단체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경북 문경까지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하고 문경이 연결돼야 되는데 수도권에 아예 경북 일부 지역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덧붙여서 한번 호남 지역은 사정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 앞에 거 하시고. 네네.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죠. 사고의 방식의 초점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역에서 서울을 빨리 갔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경이라 그랬나요? 거기도 이제 서울로 길 놔주면 좋아라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건 그 지역 간에 좀 융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제 시간이 많이 까먹어 버렸어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학교를 생각해 봐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어요. 근데 1학년 반 학교 하나 있고 2학년 반 학교 하나 있고 이렇게 쭉 해서 학교 6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 학년을 통틀어서 학교 하나를 놓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단순화시켜 놓고 보면 문제가 보여요. 지금 대구와 경북은 반이 2개인데 대구 반 학교 하나 있고 경북 반 학교 하나 있고 그런 거예요. 2개 반 통합해서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광주 전남의 경우에 혁신도시를 통합해서 했어요. 광주 혁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거기서 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도시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와 경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 정책, 경북 정책 이렇게 따로 있어요. 무슨 정책을 좀 대구,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하나 내놓고 싶은데 아예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정책적 상상력이 아예 말살되는 거죠. 상상력의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방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상력을 말살시키는 이런 현실을 타파하자라고 우리는 이제 통합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들의 자꾸 이제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또 최근에 뭐 국가가 공모사업을 만나러 하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공모사업의 규모를 내려면은 또 지역에서 매칭펀드 그 돈 내는 거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돈이 없어서 규모가 안 되니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구와 경북이 합쳐져 있어서 이 재원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칭펀드에 염려하지 않고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려면 적어도 통합이 돼야 뭔가 그 상상력이 있는 그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지역 균형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행정 통합을 통해서 과연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한가? 이삼걸 전 차관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권이 너무 비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제가 경북에 기획관리실장 할 때도 균형발전협의체를 해가지고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법을 풀어가면 반대도 하고 해왔습니다. 이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문제를 행정통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합해져 정치적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부분은 그거는 변론으로 치고 우리가 수도권 어떤 비대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준연방국가 형식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분권 문제하고 수도권 비대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문제를 마치 행정통합이 치료가 되는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듯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대구와 또 경북의 문제, 경북 내에서도 포항 경주를 중심한 동남권과 그다음 구미 김천을 중심한 서남권과 또 북부권의 문제, 이 문제는 또 균형 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경북도청이 북부 지역으로 갔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균형 발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균형 발전이 무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우리가 비대화를 막는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제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마치 행정 통합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이 하면은 그런 기회마저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 그게 우려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정혜 교수님. 예, 균형 발전에서는 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균형 발전 이야기할 때 항상 공간 범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구 내에서의 대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대구 내에서의 균형 발전이냐? 경북에서의 균형 발전이냐? 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의 균형 발전이냐? 이런 문제, 공간의 범위를 설정한 이후에 균형 발전의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균형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규모의 경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왜 생기느냐? 전문화와 분업입니다. 전문화와 분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을 하나의 공간 구상으로 보고 하나의 공간 구조가
전문화 분업을 했었을 때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예, 통합에 따라서 이제 지역 내 대구 경북의 균형 발전 문제인데요. 공간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균형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역별로 수요 자체가 이질적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지방자치인데 지나치게 대구 경북 전체를 놓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대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 농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기에 따른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지나치게 이제 시장 그 공간상의 어떤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부분은 보완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통합이라는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수성, 이질성, 거기에 따른 행정 수요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민원 교수님. 네. 이게 이제 통합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존 롤스라는 학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분은 이제 그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 최빈 계층에게 이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에 할 때도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가장 낙후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에 합의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럼 가장 낙후한 지역이 그러면 뭐 경북에 있을 거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도시 빈민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낙후 지역에 대해서 통합을 안 하면 그럼 이를테면 경북이 낙후하고 대구가 좀 부자다 그러면은 통합을 안 하면 그 대구가 경북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도 돼야 상호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통합을 해서 대구는 경북을 좀 경상북도의 그 광활한 땅을 좀 활용을 하고 또 경상북도는 대구의 여러 가지 선진화된 것에 대한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지금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건 마치 병아리가 노른자에 흰자에 따로 있고 껍질이 없으면 병아리가 부화를 하나요? 껍질이 있어야 노른자 흰자위가 만나져서 병아리가 부화를 하잖아요. 저는 이 병아리가 부화되도록 통합을 하자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에 관련해서 보면은 이 작은 돌과 큰 돌이 딱 풀로 이게 응고되어야 단단한 구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 따로 있고 작은 돌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럼 큰 돌은 큰 돌끼리 뭉치고 작은 돌은 작은 돌끼리 뭉치고 그러면은 그 단단한 콘크리트가 안 돼요. 크고 작은 것이 섞여서 대구와 공국이 섞여서 콘크리트를 해야 이게 튼튼한 지역이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결 과제 우선 처리와 행정 통합 이런 문제에서는 한 1분 정도 시간하고 우리 이삼걸 차관님 시간 요청하셔서 3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결 과제 우선 처리와 행정 통합의 문제입니다. 803 국립공원이나 지수원 다변화, 통합신공항 이런 현안 문제들을 행정 통합하기 전에 협력해서 좀 풀면 안 되나 이런 얘기 같은데요. 서정혜 교수님, 예, 1분 정도씩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2006년부터 대협력이라는 전제에서 경제통합 논의를 이야기를 해왔고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존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안도 잘 안 올라올 뿐더러 잘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대협력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분리하고 분할은 참 쉽습니다. 통합과 융합은 정말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도 단순히 물리적 결합도 어려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화학적 융합은 더 어렵습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도민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에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은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합이냐 방법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그런 어떤 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해왔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념을 하면서 협력 과제를 완성을 시키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장기간의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 지역의 어떤 신뢰, 상호오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결과물이 안 나왔고 그게 이제 통합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민원 교수님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거버넌스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통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뭘 좀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고 대구 경북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은 시장과 도지사가 이번에 통합을 동시에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생의 무드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은 그렇지 않죠. 시장이 제시하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제시하거나. 그런데 사실상 그 거버넌스는 제 경험 뭐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그 성공의 사례를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게 제시를 하면은 하고 약속을 하면 상대편이 지켜줘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정통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거버넌스 구조 시키기 힘드니까 상호협력 거버넌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자치시대는 선거를 하잖아요. 유권자가 있으니까 시 도지사들이 거버넌스를 핑계로 해서 정말로 화합을 해보고자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걸 차관님. 예.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지금 현재 행정통합이 우려된다, 반대한다는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 경북도청이 단도로 이전한다고 얘기할 때 한 10년, 15년 전에 그때 이런 문제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면은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됐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행정통합이란 거대한 화두를 꺼냈다가 이게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대구 경북의 갈등만 조장하고 상실감만 일어났을 경우에 이거는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거고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이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블랙홀이 되면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위론적으로 대구 경북이 한 뿌리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지방자치단체나 경북자체나 중앙의 어떤 힘 없이, 지원 없이는 단독적으로 독립이 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정책, 교통정책, 인프라정책은 결국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현재 상태에서도 대구하고 경북이 상생협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상생협력 부분,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된다. 우리 LA시가 1000만의 시인데 그 LA가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교통, 광역, 권역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통합이 안 돼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은 주고받으면서 윈윈 전략으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사실 통합되더라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관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시군마다 다 자기 권한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통합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상생 협력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지금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하나의 모습을 갖추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네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